여기가 학교일까요? 지옥일까요? 이 학생들은 왜 교과서를 머리에 쓰고 있을까요? 오늘도 본 영상 시작 전에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유튜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합니다. 국가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당장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이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괜히 나라의 미래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새싹에게 황당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听口为什么刚才还龇牙咧嘴、嬉皮笑脸？国家公敌人很好笑吗？先辈们用鲜血和生命换来的和平盛世，我们应该去尊重。了解历史，铭记历史，不忘历史，是我们中国人每一个人应该刻在骨子里的爱国情怀。振兴中华，是每一个少年应该有的模样。同学们，吾辈当自强啊！少年强，则国强。少年队，我们骄傲拼腾，是准备解脱军大敌人。深深的感到，我有一个强大的祖国。중국의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배우게 하지만 대부분 중국인, 그 중에서도 시골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If they go in jail, there must be some reason. Well, You don't think that the communist government is a little bit dodg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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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years. 9 years. Yeah. You don't believe that the communist government do wrong? No. No. Do you prefer communism or capitalism? Communism. Communism. Yeah. Do you live here? Yeah. Why? At both. Because we're here to learn. Oh, you're studying. Yeah, So study. you're going to go back after? Yeah, of course. Of course. Oh, so Of you course. prefer communism? Yeah. You don't think that the government in China does anything wrong? Yeah. No wrong. No. No wrong. Not wrong at all. So so putting people in jail for practicing religion is okay? Yeah. Yeah, it's okay. Freedom of speech, stopping people from protesting, it's okay? Yes.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국가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벽한 성공적인 결과가 바로 소분홍입니다. 과거 마오쩌둥에게 홍위병이 있었다면 시진핑에게는 소분홍이 있는데요. 그 깃발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학교에 남아서 그려야 합니다. 亲爱的党组织，我志愿加入中国共产党。我会一直拥护党的纲领，遵守党章程，一定履行党员义务，坚决执行党决定，并严守党纪律，会永远对党忠诚，为共产主义事业奋斗终身，可以随时为党和人民牺牲一切，永远不叛党。我也一直都知道自己所肩负的责任和使命，要在社会主义建设中有所作为，积极创造，主动付出，服务社会，敢于担当，努力向党组织靠拢。正是这种沐浴着党光辉成长的青年人的使命感和责任感，工作不计较个人得失，团结同事，团结群众，尊敬领导，时刻提醒自己，我愿用有限的生命投入到无限的为人民服务中，为实现共产主义伟大目标而奋斗终身。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공교육이 교육이 아니라 세뇌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황당한 이런 교육에 대해 정작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중국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 다시 태어나도 또 중국인으로 살면 좋겠다. 시대의 모래알이 개인에게 떨어지면 산이 된다. 이 산은 비록 무겁지만 중국인의 척추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불꽃은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중국인의 애국심은 중국인만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다. 서양의 애국심을 표현하자면 그것은 장미꽃, 금류, 설렘, 열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애국심은 수천 년에 걸쳐 펼쳐지는 그림이고 산과 강이다. 잔잔한 호수 수면 아래 솟아오르는 저류이며 암묵적인 열정이며 피 속에 흐르고 골수에 스며들어 영혼에 새겨지는 부드러움이다. 나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중국에 대한 애국심에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도덕성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평등한 국가들이 단결하여 인류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나라는 반드시 위대해질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애국 영상을 보는데 정말 피가 끓고 눈물이 납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중국인으로 태어나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라의 주체는 국민이며 애국심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은 상상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허해할 수 없는 계급 모순의 도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 거대 개념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우수한 문화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십시오. 중국의 모든 젊은이가 포기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약간의 열과 약간의 빛만 있으면 반딧불처럼 보일 수도 있고 횃불을 기다리지 않고도 어둠 속에서도 조금씩 빛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횃불이 없습니다. 나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저는 공장 조립 공정 근로자입니다. 조국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노동자들은 생산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킨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합니다. 공무원은 정직하게 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황당한 교육을 받은 중국의 미래들은 제대로 자라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실 텐데 시험 도중에 컨닝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해당 과목의 교과서를 머리에 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을 쳐다보면 책이 떨어지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험이 끝난 후에 혹시나 숨겨놓은 컨닝 쪽지를 찾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컨닝을 많이 하면 이럴까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붉은색일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정부는 단순히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종교이자 부모이자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어진 맹목적인 충성교육은 이들을 홍위병 시즌2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들이 지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중국 유학을 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유학생들이 중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앞으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이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렴한 노동력과 개개인의 소득이 적더라도 14억이라는 인구를 무시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장을 인도가 점차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중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외국인들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자료조사를 하면서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후기를 보며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교수나 실무진부터가 유학생에 대한 벽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실제 중국 유학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념적 침투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에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국가를 이어주는 다리다라는 이념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중국의 열풍은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다리 위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중국어 브리지라는 행사에 대한 기사로 세계 각국에서 중국으로 온 유학생들을 상대로 중국이 얼마나 글로벌 친화적인지를 자랑하는 행사인데요. 이곳에 참가한 참가자 중에 한 명은 중국어는 다리여 세계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대로 이념적으로 세뇌된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이어주는 것은 중국이며 중국어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념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구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으로의 유학생들은 점차 증가하는데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 유학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이 과거만큼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도 잘 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속보팀은 개개인의 선택을 막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자유주의의 덕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피라 불리는 영국인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을 동경해서 반드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날 거라 다짐했는데요. 중국어 공부는 당연하고 중국 문화까지도 배우면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에 대해 거짓말만을 한다며 본인은 중국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거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설날을 루너 뉴 이어라고 표기하는데 중국만이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피는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며 자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준비한 그녀가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꿈에 그리던 중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활 초기에만 해도 마음속 가득히 중뽕을 채워 넣었습니다. One thing that I love about China is that you can literally walk around at night all by yourself as a girl and not feel scared. Can you imagine? Like, I know I'm safe. I know no one's gonna harm me. There's cameras everywhere. No one does anything to you. But obviously, there's always bad guys out there. So stay safe, be careful. But in general, China is very safe. I love it. I love it.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즐거운 중국 생활이 무너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이 안전하다는 영상을 올린 지 불과 10일 뒤 그녀는 평소에 올리던 영상과는 정반대인 중국을 비판하는 성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Bro, the hawk tuah in China here goes crazy. But like, people be spitting everywhere. It's sometimes so annoying. And every time I hear the sound, it's like there's like frog stuck in your throat. I just know what's about to come. I know they're gonna spit at some point, and it just gives me shivers through my entire fucking body. Yeah, I'm adding this to my list of icks. 이후로는 중국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짜증나기 시작했는지 작은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One thing I don't understand is why are the straws so fucking thin? What's the point of it? I don't get it. Like, I have to suck really hard. How do I formulate this better? I have to, you know what I mean. Do you see how thin this is? Like, do you see? This is so thin. 이렇게 차를 마시던 여성은 갑자기 신호가 왔고 화장실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중국의 공중 화장실의 현실을 마주해 본터라 집으로 뛰어갑니다. I made it. I made it.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소피의 머릿속에는 멋진 중국만이 가득했는데 중국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을 마주하니 멘탈이 나가버린 것이겠죠. 그녀가 지적한 것 중 중국 공중 화장실에 대한 내용은 중국 여행을 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충격받는 요소 중에 매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은 90년대 수준이니 말입니다. Cina nggak seindah yang kalian bayangkan. Di FYP gua banyak banget konten kreator yang bilang Cina tuh bagus, Cina bersih, gedungnya tinggi-tinggi. Dan itu tuh nggak semuanya benar. Iya, kalau Cina yang lo maksud tuh kota-kota kelas 1 kayak Beijing, Shanghai, Guangzhou, Hangzhou, Chongqing, dan kota-kota kelas 1 lainnya. Tapi coba kalian datang ke kota-kota kelas 2 atau kelas 3 gitu kan. Coba kalian datang ke toilet umumnya, guys. Itu di toilet umumnya ya, buset, dah bau banget guys. Bahkan tuh taki aja nggak disiram guys. Even di toilet kampus gue juga. Dan bahkan banyak banget susu-susu yang kayak 문제는 그동안 중국을 찬양하던 그녀의 영상을 보던 사람들 중에는 중국인들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중국 반응과 함께 해외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밖에 나가면 문제 있는 중국인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걸까요? 너무 당신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에는 인두형 환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공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흡연자가 더 많았고 공기 오염도 더 심했고 포장도로도 적었고 교육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침 뱉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침을 밟는 게 무서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문이 없는 변기를 경험하고 문자 그대로 악몽을 꾸었습니다. 여행의 의미는 다양한 장소의 삶과 습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마세요. 현지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공중 화장실에 대한 공포증을 갖게 된 이유는 8살 때 중국에 가서 본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네요. 중국의 모든 화장실이 그러한 건 아니지만 문이 없는 곳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골로 갈수록 더욱 열악해집니다.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누구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단 며칠만 나가는 경우에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몇 개월 이상의 유학기를 떠나는 경우는 더 그러하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선진국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사회 기반 시설의 모습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기본 가치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선진국을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선택으로 중국에 가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찍어 먹어봐야 알겠니라는 말처럼 뻔한 걸로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건 황당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여행이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신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